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문화, 그죠? 예. 교재 페이지 55페이지, 그죠? 고전시가 5번째, 그죠? 예. 뒤에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오늘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만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가지문의 원천서의 작품인데, 뭐 이 작품 뭐 또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처음부터 잘 따라갑니다. 자, 눈 맞아, 눈 다시 세모깡 해쳐놓고요.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다시 네모깡 해쳐놓고요. 자, 몇쪽 표현합니다. 리라서 굽다 던고. 자, 우리가 고전시가 해석할 때 항상 종결음일까지 정확하게 해석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리라서, 누가 그것을 굽었다라고 하던가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이거 한번 보자. 무슨 얘기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됐니? 예. 자, 여기에 뭐 한다고요? 대나무가 쭉쭉 있더라. 그죠? 예.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눈이 막 내렸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 중에 어떤다고요? 이 대나무 이렇게 굽을 수 있잖아요. 됐나? 예. 그거를 어떤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대나무 저거 봐. 뭐 한다고요? 야, 굽은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보통 우리 대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쭉쭉 뻗어 있어가지고, 그죠? 예, 지조 절개의 상징으로서 보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군가는, 그죠? 예, 대나무를 보고, 야, 저 대나무 굽었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그래 굽었다고 하던가. 그러면서 다시 밑줄을 표현합니다. 굽을절개라면 다시 밑줄자. 눈 속에서 풀을 쏘냐? 눈 속에서 풀을 쏘냐? 다시 밑줄자. 그럼 눈 속에서 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의해서 그렇게 탄다고 절개를 잃어버릴 그런 대나무를 한다면은 그 눈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 푸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대나무가 굽은 모습을 가지고 절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절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왜? 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뭐 하기 때문에요? 그래. 푸르름을 한다고요. 가지고 있기 때문이더라. 됐니? 예.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는 이때 대나무를 역시 뭐라고요? 절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에서, 그죠? 예,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보고, 그죠? 예, 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화자에 있어서는 긍정적 대상이 되는 거야? 부정적 대상이 되는 거야? 부정적 대상이 되는 거죠. 즉,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아마도, 아이고야. 다시 요거 밑줄 쫙 쳐놓고 별표 하나 꽁 약쳐놓기 바랍니다. 세한이라는 것, 세라는 것은 해세자. 그래서 한 해가, 뭐한다고? 차가울 때에. 그 뭐야? 한겨울에도. 되겠죠? 고절, 다시 말한다 그러면 외로이,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은 너 다시 네모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이때 너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대나무를 가리키는 거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다시요. 대나무를 가지고 2인칭 대명사 너를 가지고 썼으니까 수학법 이야기해봐. 의인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대나무를 그죠? 예, 화자는 딱 이렇게 정리해 버렸네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한 고절의 대상이더라. 됐니? 그래서 자연물에다가 우리 정신적인 영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집어넣은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나름대로의 뭘 매겨놨어요? 그래,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겨놨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네.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지문 갑니다. 요 지문 참 재밌는 지문이죠. 됐나요? 예, 자, 보세요.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자, 비 오는 소리 다시 세모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무엇이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간데. 다시 하면은, 자, 연못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근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길래. 됐니? 예.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임을 보러 가던 임 보러 가다 다시 밑줄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화자가, 그죠? 예.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에 화자가, 됐습니까? 내가 여성적 화자 좀 만들어 볼게요. 됐니? 예. 자, 누굴 보러 가더라고요? 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러 가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화자가 임을 보러 간다라는 것은 벌써 이 두 사람이 자,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한다고요? 헤어진,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별적인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한 것이더라.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임을 보러 뭐로써? 자, 꿈에 어탄다고요? 간다. 그럼 이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임이 어탄다고요? 만남에 어탄다고요? 예,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되겠니? 예. 자, 그런데 임 보러 가던 꿈이 미쳤까요? 못 보고, 누굴 못 보고요? 임을 못 보고, 깨졌던 거 깨었던가. 됐습니까? 예. 그럼 물어보자. 자, 임 보러 간만에 든다고요? 꿈 꿨어. 그죠? 예. 그런데 임을 보지 못하고 깨어버렸어. 물어보자. 뭐 때문에요? 그렇지. 바로 연못에 비 오는 그 소리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비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이 비 혹은 비 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자와 님의 만남을 만다고요 방해하는 방해물, 장애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만남의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방해적 요소. 다시 한다면은 방해물이 되더라. 이렇게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잎 위에, 이때 잎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연잎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잎 위에 만다고요. 구슬만 담겨서 했는데, 자, 연잎에 구슬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진짜 구슬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비유적 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연잎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연잎은 이런 잎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연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잎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거기에 이제 뭐가 담겼어요?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가는 거에서 빗방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빗방울을 가지고 뭔다고? 아하, 구슬로서 비유한 것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연잎에 구슬만 담겨서 자, 미술까요? 눈물 하더라. 약속이 바랍니다. 눈물 떨어지듯 하더다. 눈물 떨어지듯 하다. 다시 밑줄자. 그럼 이때 하자는 됐나요? 예, 이 떨어지는 이 빗방울을, 그죠? 예, 자신의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눈물. 다시 한다면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역시 뭐뭐 하듯 그랬으니까 비유적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자가 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뭘 제시했다고? 슬픔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화자가 결국 누구를 님을 갖다 그 정도로 뭐 한다는 거야? 그리워하고 있더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해. 그래서 꿈에서 님을 보러 가. 그죠? 그런데 저 비 오는 소리, 비 때문에, 그죠? 예. 그 꿈에서 깨어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더라. 근데 그것이 마치 어떤다고요? 연잎에 물방울 떨어지듯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나아집니다. 어때요? 얘는 슬프다는 생각 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짐은, 이야, 이것도 대단한 작품이죠. 자, 갑니다. 보세요. 자, 임이란, 임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회양의 금성, 그죠? 예, 올인어. 회양 금성 다시 밑줄자. 회양하고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지역의 실제 지명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회양을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하, 회양, 옛 이름이 마침 같으시고, 라고 하는 구절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회양고사를 가지고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 실제 진영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임이란 존재는 회양금성에 네모쳐놓기 바랍니다. 오리나무가 되고, 오리나무 다시 네모까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자, 우리 고전시가 할 때 네 번째 표현상의 특징에서 뭐 잡아달라고 그랬었지? 화자나 대상을 비유한 표현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거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살펴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다지문에서 1차적으로 자, 님이란 존재를, 그죠? 예, 뭐 한다고요? 하나의 오리에 어떤다고요? 나무로 일단은 비유해놨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거기에 나는, 나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3, 4월에, 됐습니다. 3, 4월이라는 것은 봄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되어서? 칡넝쿨이 돼요. 칡넝쿨 다시 내볼까?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되어가지고요? 아하. 칡넝쿨이 되어서 됐습니까? 예. 자, 그것도 그냥 칡넝쿨이 아니라 어떤 칡넝쿨이라고? 3, 4월. 왜 하필 3, 4월일까?
여러분들이 치계 생태를 잘 몰라서 그렇죠. 치계라고 하는 게 3, 4월 되면 얘들이 막 뻗어나와. 됐습니까? 예. 하루가 다르게 탄다고요. 막 3cm 막 자란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저도 시골 살아봐서 알아요. 됐습니까? 치 때문에 죽겠어요. 됐니? 예. 여하튼 간에 나는 이제 뭐가 되었어요? 칡렁쿨이 되었어요. 그죠? 예. 화자 자신에 대한 비유를 안 갈 수 있겠나? 그러면서 동시에 구절 대응 일어나는 거 맞나? 예. 님, 나, 오리나무 되어 칡렁쿨 되어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대꾸도 나타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나무에, 그럼 그 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야? 오리나무죠.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님의 비유가 되는 오리나무. 됐습니까? 예. 그 나무에 그 칡이, 그죠? 보세요. 납금이 됐습니까? 금입니다. 됐나요? spider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납금이와 그죠? 예. 나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뜻. 다시 한다면은 뭐 하는 거야? 야, 거미가 됐습니까? 예. 무엇을요? 나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 칭칭 돌려 매듯 됐나요? 감아 매듯.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예. 거미줄에 올려있는 나비를 거미가 먹기 위해서 얼마나 탄다고요? 막 감아지키는지 있습니까? 예. 그럼 일종의 뭐가 되죠? 비유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이때 거미가 뭐가 되지? 칡렁쿨, 나가 될 것이고요. 이때 나비가 뭐가 되지? 오리나무 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칡이, 그죠? 예. 낙거미가 되어서 나비를 감듯이 자, 어떻게 가는데? 이리로 여섯 가로 딱 열기 바랍니다. 이리로 칭칭칭칭 다시 밑줄자 의태가 되겠죠? 저리로 칭칭칭칭 다시 밑줄자 외워 풀어서 됐습니까? 예, 잘못되게 그릇되게 풀어서 다시 옳게 감아서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은 중간에 어떤다고요? 감다 보게 되면은 잘못 감는 거 있겠지? 그거 다시 어떻게 풀어내는 거야? 됐니? 예,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꼼꼼하게 잘 감으려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외워된 것은 풀고 옳게 그래 감아서 그래서 얽어지고 틀어져 가지고 밑바닥에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다시 잔찬 됐습니까? 또 의태가 되겠죠? 그렇게 구빈하게 휘휘휘 다시 쫙 또 뭐가 된다고요? 또 의태가 되겠죠? 그렇게 감겨서 그거까지 갈로 딱 떠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뭘 비유한 거야? 칡렁쿨이 오리나무를 어떤다고요? 감는 됐습니까? 그 모습을 어떤다고요? 그래, 여러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냈더라라는 말 할 수 있겠지.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야. 여기에 오리나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됐습니까? 칡렁쿨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감는 거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예, 하나의 틈도 없이 그래 감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주야장상 다시 밑줄 쫙 됐으니까 온종일 그냥 밤낮으로 온종일 그렇게 뒤틀어져 감겨 있어서 그렇게 감아서 됐니? 예. 그럼 물어보자. 여기 오리나무는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요? 님에 대한 비유. 그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됐습니까? 어디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마장갑니다. 동지서딸 다시 또니까 낮춰놓고요. 그죠? 예. 바람비 눈서리 다시가 세모깡 낮춰놓고요. 그것을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요? 맞은들 됐나요? 떨어질 줄 있으랴 다시 밑줄자. 그럼 떨어진다는 거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 결국은 내가 칡렁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동지서딸 추운 겨울날에 됐습니까?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된설이 내리는 됐습니까? 예. 그러한 모진 뭐가 있어도요? 시련이 있어도 됐습니까? 예. 나는 절대로 오리나무에서 뭐 하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겠다. 다시 한다면 나 님과 헤어지지 않을래요. 됐습니까? 예.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됐습니까? 예,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어떻다고요? 님에 대한 뭐가 가득하는 거야? 사랑이 또 크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근데 사랑이 너무 크면 이것도 뭐 스토커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인과의 이별을 뭐 하지 않겠다? 그렇지. 손에서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임과 됐나? 절대 뭐 하지 않겠어? 헤어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해되겠니? 예. 멋진 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스토커짓 하겠지만. 그죠? 예.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써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오래도록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